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GTQ 인디자인 1급 기출문제를 CC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3년 1월 달 A 유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인디자인의 환경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인디자인을 실행하고 나면 오른쪽 상단에 현재 작업 환경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네모난 단추가 보입니다. 저는 현재 타이포그라피라고 하는 작업 환경으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현재 시험 문제 풀이하는 CC 버전은 2022 버전을 사용하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시는 버전과 시험장에서 사용하는 버전이 서로 다를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에센셜이라고 하는 작업 환경으로 되어 있을 텐데요. 여기에서 글자 작업을 주로 많이 할 때는 타이포그라피라고 하는 작업 환경으로 설정을 해 놓으시면 작업하기가 편하실 거고요. 두 번째 문제에서 만나는 전자책의 경우에는 디지털 퍼블리싱이라고 하는 쪽으로 가시게 되면 거기에서 하이퍼링크라든지 버튼을 설정하시기가 쉬울 거예요. 첫 번째 문제와 세 번째 문제에서는 글자 작업이 주로 이루고 있으니까 타이포그라피라고 하는 설정으로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만들어져 있는 설정 말고 내 입맛에 맞게 하나하나 수정도 가능한데요. 왼쪽 꼭대기에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에 가시게 되면 제일 끝자락에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또 다른 환경 설정이 보입니다. 아무거나 누르고 들어가시면 대화창은 똑같이 뜰 거고요.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메뉴 선택하게 되면 컬러 테마가 보입니다. 밝고 어두운 정도를 본인이 보기 편한 대로 설정 가능할 거고요. 단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도 한번 보시는 게 좋겠죠. 유니트라고 하는 곳에 가시게 되면 밀리미터 단위구나 라고 하는 걸 보실 수 있네요. 선의 경우에는 포인트 단위로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작업을 하시다 보면 그림을 삽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디스플레이 퍼포먼스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그 보여주는 퀄리티를 기본적으로는 티피컬로 되어 있을 텐데요. 그림이 거칠거칠 깨져서 보이는 게 싫으시다면 하이 퀄리티로 바꿔주시는 것도 좋겠네요. 이미지들이 많을 경우에는 좀 메모리를 많이 차지해서 버벅버벅 할 테지만 우리 문제 푸는 동안에는 이미지를 그렇게 많이 넣지는 않으니까요. 하이 퀄리티로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럼 첫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지을 보시게 되면 파일의 이름과 경로 그리고 크기가 지정되어 있죠. 새로 만들도록 할게요. 파일에서 새로 만들 거니까 new, 다큐멘트. 파일의 이름을 주겠습니다.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첫 번째 문제니까 1이라고 줄 거고요.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크기가 323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죠. 높이도 47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값을 정확하게 입력했는지 확인하시고요. 페이지는 한 장짜리로군요. 단의 경우에는 3단이라고 했으니까 컬럼이 단이에요. 3단. 컬럼 커터라고 하는 건 단의 간격입니다. 5mm라고 지시가 되어 있죠. 아래쪽에 마진이라고 해서 여백을 줄 수가 있는데요. 상하 좌우의 여백이 똑같다면 링크가 걸려 있는 게 좋겠죠. 값을 하나 주겠습니다. 상하 좌우는 15라고 지시가 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블리드라고 하는 돌연도 3mm로 공통되어 있으니까 얘도 이렇게 링크가 걸려 있으면 좋겠네요. 크레이트. 문제 보시게 되면 도형이라든지 글자에 대해서 색깔 값들이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 색깔들은 그때그때 찾는 것보다는 미리미리 뽑아놓는 게 좋겠죠. 스와치라고 하는 패널에 가셔서 색상 값들을 미리 골라놓도록 할게요. 만들어져 있는 색상 맨 끝자락에다가 선택하셔서 추가할란다 라고 더하기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쌍둥이가 나오고요. 더블 클릭하셔서 CMYK 값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OK 누르게 되면 색상 추가된 거 확인되시죠? 반복하시면 됩니다. 더하기 누르시고요. 그 아이를 더블 클릭해서 색상 값을 정확하게 넣어주시고 OK. 더하기 눌러서 추가, 더블 클릭해서 불러내시고 색상 값 단색의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넣어주시면 되는데 색깔이
여기에서 저기로 바뀝니다 라고 화살표 표시되어 있는 건 그라디언트예요. 그라디언트 패널에 가셔서 색깔을 넣어주겠다. 그런데 얘를 한 번만 쓸 건 아니고 계속 반복해서 쓸지도 모르니까 스와치에다 넣어주는 게 좋겠죠. 오른쪽 버튼 Add to 스와치라고 가면 스와치에 이렇게 그라디언트 추가됩니다. 역시나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 값을 맞춰주는 게 좋겠네요. 뒤쪽에 있는 색깔도 라고 해서 CMYK를 찾아봤는데 CMYK가 없어요. 요건 스탑 컬러가 스와치로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CMYK로 바꿔주시면 색상을 다시 넣을 수 있게 됩니다. 필요한 색상 값들은 스와치에 다 뽑아놨습니다. 나중에 글자 작업을 할 때에 미리미리 스타일을 만들어 놓으시면 그때그때 또 필요한 작업들 바로 적용할 수 있겠죠? 단락 스타일을 미리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단락 스타일은 패러그래프 스타일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셔서 추가하시면 될 텐데요. 저희는 영문판을 쓰고 있기 때문에 기본 글꼴이 영문으로 되어 있어요. 베이직 패러그래프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베이직 캐릭터 글꼴을 한글 글꼴로 바꿔주세요. 바탕이든 궁서든 도둠이든 상관은 없습니다. 한글로 보이기만 하면 되겠죠? 기본 글꼴 기반으로 해서 더하기 눌러주시게 되면 새로운 친구가 생겼습니다. 더블 클릭하셔서 전문이라고 하는 스타일, 베이직 캐릭터 가시면 글꼴 도둠, 크기는 15, 사이즈를 15, 행간 33, 리딩이 33이라고 바꿔줘야 되겠군요. 자간은 -25, 트래킹이 자간입니다. 글자 사이의 간격이죠. 색깔, 캐릭터의 컬러 가시게 되면 스와치에서 뽑아놓은 색상만 적용할 수 있어요. 90에 30에 50. 이렇게 해서 하나 추가된 거 보이시죠? 베이직 기반해서 더하기 누르시고 추가되면 이 친구를 더블 클릭해서 불러내시면 됩니다. 본문 1번. 시작 표시 문자라고 하는 친구는 드랍캡이라고 하는 곳에서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결과물을 보시게 되면 글자가 두 줄만큼 두 개가 커지고 있죠. 라인도 둘, 캐릭터도 둘이라고 둘둘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베이직을 기반으로 해서 더하기 추가가 되면 더블 클릭, 본문 2번. 필요한 단락 스타일은 다 추가했고요. 기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베이직이라고 선택해서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개체를 좀 불러오도록 할게요. 작업 방법이라고 해서 이미지를 가지고 오면 거기에 대한 효과들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지시사항들 맞춰주시면 되겠죠. 왼쪽 꼭대기에 파일 가지고 오는 거는 플레이스라고 합니다.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문서 안에 GTQ 안에 이미지들을 모아놨을 거예요. 가장 뒤쪽에 깔리는 아이들부터 먼저 넣어주시면 되겠죠. 요거 언더 그림은 1급의 2번이니까 얘부터 데리고 올게요. 1급의 2번의 경우에는 클리핑 패스라고 지정이 되어 있죠. 얘입니다 라고 선택하셔서 오브젝트에 가시게 되면 클리핑 패스의 옵션을 선택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미리 만들어져 있는 포토샵 패스로 오케이 하시게 되면 그 이외의 나머지 것들은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이렇게 가장자리 필요 없는 것들 지우고 패스만 남게 되는 거 확인 가능할 거예요. 지시사항은 여기까지만 되어 있는데 큰 이미지가 자꾸 걸리적거리면 귀찮으니까 셀렉션 툴 너는 이라고 선택해서 오브젝트를 락 잠가 놓도록 할게요. 그럼 이렇게 움직거리지 않으니까 그 위에다가 개체 얹어 놓기가 편하겠네요. 파일에서 플레이스 1급의 1번을 가지고 와 볼게요. 요가라고 하는 글자로군요. 이만큼이라고 드래그해서 그려 놓을 거고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효과, 그림자와 엠보스 효과,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이펙트스의 드랍 섀도우, 그리고 베벨 앤 엠보스 지시대로 넣어줬습니다.
파일을 다시 한번 플레이스 가지고 올 거고요. 1급의 3번의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 둘, 셋, 세 개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죠. 이 친구는 어차피 네모나니까 그냥 그대로 갖고 와서 잘라서 보여줄게요. 열기. 클릭 드래그해서 그려줄 거고요. 요 아이는 선택 도구를 눌렀을 때 가장자리에 파란색의 테두리가 보입니다. 파란색의 테두리는 액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파란 테두리일 때 조절점을 드래그 하시게 되면 그림이 쪼그라드는 게 아니라 액자만 잘라지는 거라서 안에 있는 그림은 가만히 있고 상자만 이렇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해요. 자, 요 친구를 모서리가 경사지도록 해주세요. 10mm만큼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시면 여기가 뾰족하지 않고 이렇게 쌍둥 잘려 있는 거 보이시죠? 요 아이를 이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저는 현재 여러분들과 함께 문제도 보고 그리고 인디자인도 봐야 되기 때문에 창을 좀 좁게 보고 있지만 창을 넓게 쓰시게 되면 모서리를 이렇게 직선으로 하겠다, 곡선으로 하겠다라고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은 사각, 모서리가 뾰족하죠. 베벨이라고 모퉁이를 잘라주실 수 있습니다. 10mm라고 했으니까 값을 주시게 되면 내 모퉁이가 몽땅 다 잘렸네요. 문제지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왼쪽과 아래쪽 구석의 경우에는 잘리지 않았는데 말이죠. 별 얘기가 없을지라도 선택하셔서 오브젝트에 가시게 되면 코너에 대한 옵션을 따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왼쪽 상단은 뾰족해요. 오른쪽 하단도 뾰족해요. 라고 값을 바꿔주시면 요래요래 표현이 되지요. 텍스트 랩이라고 해서 글자들이 내 그림을 밟고 지나가지 못하도록 랩으로 감싸줄 수가 있습니다. 선택한 상태에서 텍스트 랩이라고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아무 짓도 하지 마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 둘, 셋. 세 번째 around라고 하면 주변을 감싸주세요 라는 얘기이고요. 문제에 보시면 8mm만큼이요 라고 값이 지정이 되어 있네요. 엔터 치게 되면 가장자리가 이렇게 방어막 쳐져 있는 거 보이시죠? 하나를 잘 만드셔서 이 아이를 복사해서 쓰겠습니다. 왼손에 도움 받아요. Alt 누른 상태에서 질질질 끌고 갖다 놓습니다. Alt 누른 상태에서 질질질 끌고 갖다 놓습니다. 이 아이는 적당히 배치를 하셔서 이 정도 위치면 되겠죠. 안쪽에 있는 그림을 선택하실 때 동글동글 구슬 보입니다. 꾹 누르고 기다리시면 이렇게 그림이 투영돼서 보여요. 난 요만큼만 보여주고 싶어 라고 위치 보시면서 맞춰주시면 되겠죠. 아래쪽에 있는 도형 선택하시면 동글동글 구슬 보입니다. 꾹 눌러서 그림이 투영돼서 보이면 난 여기가 보였으면 좋겠어 라고 보면서 조절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1급의 4번 파일을 다시 플레이스라고 가지고 올게요. 클릭 드래그해서 가져다 놓을 겁니다. 혹시 가지고 오실 때 적당하게 가지고 오는 게 제일 좋겠지만 너무 작게, 너무 크게 갖고 왔을 때 조절점을 이렇게 움직이시면 그림은 가만히 있고 액자만 커졌다 작아졌다 하죠. 그림과 액자가 동시에 커지고 작아지고 하길 원한다면 위쪽에 옵션을 보시게 되면 오토피트라고 하는 친구가 보일 거예요. 이 친구를 V체크 해주셔야 상자와 그림이 같이 커지고 같이 작아집니다. 만약에 오토피트가 보이지 않는다. 얘를 선택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다면 속성창을 키워주시면 돼요. 윈도우라고 하는 메뉴에서 프로퍼티스 속성창을 띄우시게 되면 내가 선택한 아이에 대해서 그 속성들을 하나하나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크기라든지 모퉁이라든지 정렬해 주는 거 그리고 오토피트도 이 안에 다 있죠. 창문을 크게 쓰시는 분들은 프로퍼티가 켜져 있는 게 좋겠네요. 저는 일단 창을 줄이도록 할게요. 클리핑 패스 오브젝트에 가서 클리핑 패스 옵션에 가시면 가장자리를 감지해라 디텍트 엣지 가장자리가 이렇게 선 따지는 거 보이시죠? 드랍 섀도우 오른쪽 버튼 이펙트스에서 드랍 섀도우 그림자까지 주게 되면 개체들은 다 배치 끝났고요. 선이나
도형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지시되어 있는 크기를 맞춰주시면 될 텐데요. 선은 요 도형 위에 깔려 있으니까 요 도형부터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커다란 도형을 먼저 하늘색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렉탱글 툴 이용해서 사각형 클릭 드래그 하셔서 임의로 만들어 주시고, 만들어진 친구에 대해서는 위쪽에 옵션 보이죠? 윕스 폭을 329, 높이는 290, 개체를 선택해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요 아이에 대해서 그라디언트 페더라고 했죠. 색깔 값도 맞춰줬고요. 오른쪽 버튼 이펙트스 그라디언트 페더. 방향을 보시면 저는 왼쪽과 오른쪽인데 결과물은 위아래로 되어 있어요. 앵글 값을 조절해서 비슷하게 맞춰주면 되겠는데요. 나중에 도형을 넣다 보니까 이렇게 개체들이 가려지는군요. 순서를 뒤로 빼겠습니다.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순서입니다. 맨 뒤로 뺄게요. 샌드 투 백. 그 위에다가 작은 사각형 얹어 보도록 할까요? 이번에는 사각형을 드래그하지 않고 그냥 이쯤에다가 그리겠다라고 콕 찍어주면 대화창이 뜨면서 얼마만 하게 만들어 드릴까요? 라고 크기를 직접 입력할 수 있어요. 80에 90짜리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하면 바로 만들어지죠. 색상 값을 흰색 넣어 줄 거고요. 선은 없습니다 라고 해서 마무리 지으면 흰색이 만들어졌어요. 오른쪽 버튼 이펙트스 그림자가 내부에 져 있다 이너 섀도우. 선들을 이 위에다가 얹어주도록 할게요. 라인 툴 이용해서 쭉 드래그를 하겠습니다. 라인을 만들어주고 보니 그 크기가 얼마짜리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위쪽에 있는 옵션 보시면 됩니다. 문제에서 80mm라고 지시가 되어 있으니까 랭스 길이를 80이라고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그 선에 대해서 두께값과 그 모양에 대해서도 지시가 다 되어 있지요. 위쪽에 있는 선의 모양과 두께값, 오른쪽에 있는 스트로크에서도 지정 가능합니다. 선의 두께값은 8포인트, 타입은 오른쪽으로 경사진 빗금선, 라이트 슬랜트. 선에 대한 색깔도 지시가 되어 있죠. 하나를 잘 만들어서 복사해서 쓰시면 됩니다. Alt 누른 상태에서 질질질 끌고 가면 복사, Alt 드래그 해서 가져다 놓으시면 되겠고요. 간격을 일정하게 수정을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동시에 Shift 눌러가면서 개체들을 한꺼번에 선택을 할 거고요. 요 아이들에 대해서 간격을 일정하게 해주겠다. 프로퍼티 창을 좀 띄울게요. 속성 창 띄우시게 되면 얼라인 정렬해 줄 때에 가운데를 맞춰요, 뭐 위쪽을 맞춰요 라고 맞춰주는 아이가 있고, 간격을 조절해 주세요 라고 하는 디스트리뷰트가 있어요. 위아래의 간격을 동일하게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하게 되면 간격이 일정하게 바뀌기도 합니다. 개체들은 배치가 끝났으니 글자를 얹도록 할까요? 타입 툴 들어줄 거고요. 클릭 드래그 해서 쭉 타이핑 하도록 할게요. 뷰티라고 하는 글자는 에이리얼의 이탈릭 지시사항대로 글꼴 맞춰줄게요. 글자가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돌려줘야 되겠죠? 셀렉션 툴 이용해서 빙그르르 돌려주겠습니다. 글자가 들어있는 상자를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이펙트스 효과 드랍 섀도우, 나머지 글자들도 타이핑하죠. 나머지 짜잘짜잘한 글자들의 경우에는 소스에서 제공을 해줬습니다. 글자를 불러오도록 할게요.
텍스트 파일을 불러와 주세요. 쩌라라 필요한 만큼 선택해서 컨트롤 C 복사할 거고요. 이쯤에다가 놓을 겁니다 라고 상자 만들어서 컨트롤 V 붙이게 되면 글자 들어가죠. 글자들을 몽땅 블럭 잡으셔서 미리 만들어 놓은 패러그래프 스타일 중에서 선택하시면 되겠죠. 선의 위치가 좀 안 맞는 것 같죠? 맨 첫 번째에 있는 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선, 이 친구들만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위치를 잡아주시고요. 나머지들의 경우에는 중간에 고르게 분포하게 해주세요 라고 몽땅 선택을 하겠습니다.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선들을 골랐고요. 시작하는 건 요거고 끝나는 건 요건데 사이사이를 골고루 퍼뜨려 주세요 라고 분배해 주겠습니다. 위아래를 이라고 간격이 일정해진 거 보이시죠? 나머지 글자들 블럭을 잡을 겁니다. 컨트롤 C 복사할 거고요. 글자는 요만큼에다가 쓸 거예요 라고 타입 툴로 드래그해서 범위 잡아줍니다. 컨트롤 V 붙이게 되면 글자들이 몽땅 들어올 거예요. 그 모든 글자들 쫘라락 블럭을 잡으셔서 패러그래프 스타일에서 찾으시면 되겠죠. 컨트롤 C 복사했습니다. 글자를 넣을 상자 쭉 만들어 줄 거고요. 컨트롤 V 붙이시게 되면 글자 들어와요. 글자들을 몽땅 다 블럭 잡으셔서 패러그래프 스타일에서 만들어 놓은 친구 본문 2번이라고 적용하게 되면 바로 들어갈 거예요. 나머지 제목 부분에 대해서는 지시사항에 나와 있는 대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추가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툴 들을 거고요. 여기입니다 라고 위치 찍어서 입력하도록 할게요. 지시사항에 나와 있는 것까지를 했는데 가운데 정렬에 대한 언급은 없군요. 그럴지라도 여러분들이 결과물 보시고 맞춰주시면 되겠죠? 문단의 모양을 가운데 정렬로 해줄게요 라고 선택하겠습니다. 개체들의 배치가 끝나고 나면 미리 보기 형태로 확인을 하시는 게 좋겠죠? 결과물 보시고 틀어진 게 없는지, 효과 빠진 게 없는지 확인을 하시고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장하실 때 인디자인 파일로 한 번, 그리고 PDF 형식으로 한 번, 두 번을 저장을 해야 되는군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할 거니까 Save. 경로는 GTQ라고 하는 폴더 맞습니다. 이름도 맨 처음에 주고 들어왔죠. 형식은 인디자인 파일입니다. 저장해서 첫 번째가 끝났고요. 두 번째 PDF로 저장을 할 때에는 파일을 엑스포트라고 내보내는 형태로 출력을 하겠습니다. 포맷을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PDF 중에서도 프린트로 출력을 하도록 할게요. 저장하시게 되면 대화창이 나올 거예요. 문제에서 내보내기 할 때 모든 프린터를 표시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마크라고 하는 친구를 선택하시게 되면 여기에서 마크 여러 가지 중에 모든 아이로 하세요 라고 올 프린터가 보입니다. 그대로 엑스포트 내보내시게 되면 1번 문제가 끝났습니다.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2번 문제는 전자책을 만드는 문제이고요. 용지 사이즈가 다르네요. 새로 만들겠습니다. 왼쪽 꼭대기 파일, 새로 만들 거니까 New, 다큐멘트. 파일의 이름 주죠.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두 번째 문제니까 2.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인지 확인하시고요. 폭을 정해 주셔야 되겠죠. 160. 하이트 높이는 195. 페이지가 6개나 있군요. 페이지는 6입니다. 다는 두 단위래요. 컬럼 2개.
컬럼에 대해서 간격이 5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맞춰줄 건데요. 마진이라고 하는 여백의 경우에 상하 좌우가 서로 다를 때에는 링크를 풀어주셔야 합니다. 콩 찍어서 링크를 꽂아주시고요. 블리드의 경우에는 전체가 3mm 그대로니까 이대로 두고 크리에이트. 6개의 페이지를 만들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페이지가 서로 어긋나 보입니다. 양쪽에 2페이지씩 펼쳐졌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페이지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페이지에다 대고 오른쪽 버튼 Allow Document라고 하는 친구를 체크하셔서 내가 원하는 아이를 위치 옮기실 수 있어요. 마지막에 있는 페이지를 질질 끌고 와서 위쪽에 있는 페이지에다가 가까이 붙이세요. 멀리 두지 마시고 가까이 붙이시면 이렇게 양쪽으로 펼쳐진 형태가 만들어질 거예요. 필요한 색상들을 먼저 뽑도록 하겠습니다. 스와치에 가셔서 맨 막내둥이 선택하시고 추가된 친구는 더블 클릭해서 색깔값 넣어주시면 되겠죠. 색깔이 이렇게 화살표로 이어져 있는 친구는 그라디언트입니다. 그라디언트 패널에 가셔서 그라디언트 색상을 오른쪽 버튼 Add to 스와치라고 하게 되면 스와치 패널에 낀가 넣을 수 있어요. 스와치 패널에 가시면 이렇게 그라디언트도 추가된 거 보이시죠? 더블 클릭하셔서 대화창이 뜨면 색깔을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끝자락에 있는 색깔 스와치에 나와 있는 아이 말고 내가 CMYK로 직접 입력할 테다 라고 값을 넣어줄 수 있죠. 필요한 색상 값들은 다 뽑았고요. 글자를 입력할 적에 여러분들께서 미리 단락 스타일을 뽑아 놓게 되면 글자 넣을 때 바로바로 적용만 하면 되겠습니다. 패러그래프 스타일 가셔서 기본 베이직 패러그래프의 글꼴이 한글판으로 바꿔놓는 게 좋겠죠. 우리는 한글 작업을 많이 할 건데 영문으로 돼 있으면 한글이 깨져 보여요. 도둠이든 궁서든 굴림이든 아무거나 좋습니다. 한글로 보일 수 있게 설정을 해놓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더하기 추가가 됐죠. 더블 클릭해서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제목 베이직 글꼴을 궁서로 바꿔줄게요. 크기는 13, 행간 리딩을 16, 자간 트래킹을 -50. 색깔 값은 컬러에서 미리 뽑아놓은 스와치 색깔 찾으시면 되겠죠. 100에 80짜리 반복하시면 됩니다. 베이직을 기반으로 해서 더해주세요. 추가된 거 더블 클릭 본문 1번 첫 줄 들여쓰기라고 되어 있는 친구는 인덴트에 가시게 되면 퍼스트 라인이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줄이에요. 3mm만큼 들어가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맞춰주면 되겠죠? 오케이. 베이직 기반으로 해서 역시나 더하기 이름 더블 클릭 본문 2번 필요한 단락 스타일은 다 뽑았고요. 기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마스터 페이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정이 되어 있군요. 페이지의 번호와 짝수 페이지에는 삼각 버튼을 넣으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페이지 번호가 들어있고 각각의 삼각형의 버튼이 들어 있습니다. 이 친구는 마스터에서 작업해라 라고 했으니까 페이지 가시게 되면 A 페어런트라고 하는 게 A 마스터예요. 자, 마스터라고 하는 곳에 갔고요. 파란색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마스터를 작업하고 있다라고 확인할 수 있겠네요. 여기에서 쪽의 번호부터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쪽 번호는 글자니까 타입 툴 들어서 요만큼이요 라고 범위 잡아줄 거고요. 커서가 깜빡깜빡합니다. 타이프 메뉴에 가시게 되면 인서트 스페셜 캐릭터의 마커스의 커런트 페이지 넘버 현재 페이지 번호를 넣으세요 라고 했더니
A 마스터에 종속되어 있는 번호다라고 해서 A라고 뜨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글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 번호는 에리얼의 볼드에 12라고 되어 있으니 글자를 쫘라락 블럭을 잡으셔서 글꼴 맞춰주면 되겠죠. 위쪽에 있는 옵션 창을 보셔도 되고요. 아래쪽에 있는 캐릭터 창을 보셔도 되고요. 어느 쪽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별 얘기는 없지만 만들어 놓은 칸의 가운데에 있으면 좀 보기가 예쁘겠죠? 가운데 정렬을 해줬습니다. 하나를 잘 만드셔서 이 친구를 이라고 선택하시고요. 복사해서 배치하시면 좋겠죠? 왼손에 도움 받습니다. 이 친구는 Alt를 누르시게 되면 쌍둥이 화살표 생기는 거 보이나요? 드래그 하셔서 복사할 수 있을 겁니다. 짝수 페이지에는 삼각형에 버튼을 넣어라 라고 했으니까 삼각형을 좀 넣어 보도록 할게요. 렉탱글 툴 꾹 누르고 계시면 폴리건 툴 보입니다. 다각형이고요. 클릭하시게 되면 대화창 뜰 거예요. 크기가 지정이 되어 있어요. 삼각형은 옵션에서 5에 5라고 값을 맞춰주면 되겠죠. 넘버 오브 사이드는 삼각형이니까 3이라고 맞춰주시면 삼각형이 만들어질 거예요. 채워주는 색깔도 지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 색깔대로 C70, M100짜리 맞춰주면 되겠죠. 하나를 더 만들겠습니다. Alt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하시게 되면 쌍댕이 만들어질 거고요. 빙그르르 돌리면 되겠죠. 그 삼각형들은 상호작용, 인터랙티브 설정하세요 라고 해서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로 이동하게 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타이포그라피라고 하는 환경은 글자를 모양 맞추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 친구들 움직거리는 버튼으로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친구는 타이포그라피에서 인터랙티브 아니면 디지털 퍼블리싱으로 가시게 되면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버튼 기능이 있습니다. 버튼으로 선택을 하셔서 링크를 연결시켜 주면 돼요. 우선 왼쪽에 있는 친구를 선택했고요. 버튼의 타입, 버튼, 어떤 식으로 움직일 건지는 이벤트, 온클릭이라고 해서 클릭할 때 움직거려라. 어떤 액션을 할 건지는 액션에 더하기 누르셔서 이전 페이지로 가는 거면 go to previous라고 연결을 시켜주면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거죠. 다시 오른쪽 화살표를 눌러서 해보도록 할게요. 버튼, 타입을 버튼으로 바꿨고요. 이벤트 언제요? 온 클릭했을 때요. 액션 어떤 움직이길 원해요? 다음 페이지로 go to next라고 하시게 되면 이렇게 다음 페이지로 연결될 거예요. 라고 설정이 될 겁니다. 클릭하면 previous, 클릭하면 next. 제대로 적용된 거 확인되시죠? 이 친구들의 경우에는 지금 페이지로 내려가서 저희가 이미지들을 넣을 텐데요. 이미지들보다는 항상 얘네들이 위쪽에 보였으면 좋겠어요. 이미지를 넣었을 때 얘네들이 가려지면 섭섭하다라고 그 위치를 바꿔주실 수 있는데요. 이 모든 아이들을 이라고 선택하셔서 레이어를 하나 추가하도록 할게요. 더하기 누르시면 2층이 생깁니다. 이 2층에다가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X 잘라주시면 되겠고요. 레이어 2번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V 붙이시게 되면 이제 이 아이들은 항상 위층에 있으니까 아래층에 어떤 아이들이 와도 내 거 가려지지 않게 되는 거죠. 자, 레이어에 보시게 되면 이 친구 깜빡 보이시죠? 1층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2층에 해당되는 겁니다. 라고 제대로 설정됐어요. 이제 1층에다가 나머지들을 쭉 배치하면 될 텐데요. 마스터 작업은 끝내도록 할게요. 페이지로 돌아오시고요. A 페어런트, A 마스터라고 되어 있는 거에서 벗어날게요. 종이를 선택하시게 되면 이제 마스터에서 벗어난 게 되는 겁니다. 개체들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플레이스 붙여넣겠습니다. 이제 이 작업은 자주 사용하니까 컨트롤 D라고 단축키를 쓰시기를 권해요. 실제 페이지로 돌아와서 첫 번째 1번 페이지에 쭉 드래그해서 넣도록 하죠.
1급의 6번의 경우 효과를 그림자 드랍 섀도우 주세요 라고 했네요. 오른쪽 버튼 이펙트스 드랍 섀도우. 컨트롤 D 눌러서 필요한 이미지 열기. 클릭 드래그해서 쭉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이 친구가 한려 수도라고 하는 글자보다는 아래쪽에 있어야 되는데 이 친구 나중에 했더니 위에 올라가 있죠.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에서 샌드 투백 맨 뒤로 빠지세요 라고 하면 순서를 나중에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1급의 8번의 경우에는 요래 따로따로 들어가 있어야 된다. 어차피 네모지니까 그렇게 가려서 보여주면 되겠네요. 열기. 세 번째 페이지에다가 쭉 드래그해서 그려줄게요. 개체를 선택하고 있을 때에 파랑 테두리는 액자의 형태라고 했죠. 드래그해서 요만큼만 보일 테다라고 하면 그림은 쭈그러들지 않고 액자만 이렇게 잘 이루게 될 거예요. 액자의 경우에 문제 보시게 되면 모퉁이 둥글기 10만큼이라고 했는데 사방이 그런 게 아니라 한쪽만 그러니까 요 I라고 선택한 상태에서 오브젝트에 가시게 되면 코너에 대한 옵션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만 둥글둥글하게 해줄래요? 라운드 값은 10만큼이라고 해주시게 되면 한쪽만 잘리는 거 보이시죠? 오케이. 텍스트 감싸기를 해주세요 라고 했으니 글자들이 내 그림을 깔고 지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거겠죠? 개체를 선택하고 텍스트 랩, 환경이 지금 인터랙티브네요. 타이포그라피로 바꾸도록 할게요. 선택하고 텍스트 랩. 현재는 아무것도 감싸지 않았습니다. 하나, 둘, 셋, 세 번째 주변을 감싸라 어라운드 값이 지정이 되어 있죠. 5만큼이라고 가장자리에 5만큼 이렇게 테두리가 쳐집니다. 하나를 잘 만들었으니 복사해서 쓸게요. 왼손의 도움 받습니다. 쌍둥이 화살표 나타나는 거 보이시나요? 클릭 드래그해서 배치, 클릭 드래그해서 배치. 안쪽에 들어있는 그림은 동글동글 구슬 나타났을 때 꾹 누르고 기다리시면 그림이 투영돼서 보이죠? 요만큼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라고 보면서 조절하시면 됩니다. 도형에 갖다 대시면 동글동글 구슬 보여요. 꾹 누르고 기다리시면 이미지 투영돼서 보일 때 요만큼이라고. (1급의 9번의) 경우에는 이펙트 그라디언트 페더 들어있네요. 오른쪽 버튼 이펙트스 그라디언트 페더. 방향 보시고 앵글 값 조절하십시오. 1급의 10번은 클리핑 패스, 포토샵 패스로 텍스트 감싸기도 해주세요 라고 했네요. 얘입니다 라고 선택한 상태 오브젝트에 클리핑 패스 옵션 가시면 포토샵 패스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만큼만 설정이 되어 있죠. 텍스트에 랩을 씌우겠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하나, 둘, 셋, 세 번째 어라운드 값을 지정된 대로 5만큼이라고 주시면 되겠네요. 개체를 선택할 때에 오토피트가 체크가 되어 있으면 가장자리에 있는 파란색의 테두리만큼 안쪽에 들어있는 이미지도 같이 커지는 거고요. 오토피트를 꺼주시게 되면 여기 안쪽에 있는 그림은 가만히 있고 테두리만 이렇게 자르실 수 있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오토피트를 껐다 켰다 해주시면 됩니다. 1급의 10번에 있는 요 어부의 경우에는 아마도 문제를 요거 소스 올려주면서 클리핑 패스를 변형을 한 것 같아요. 요 친구를 아무리 늘려도 여기에서 어부가 보이질 않죠? 얘는 오브젝트에 가셔서 클리핑 패스를
포토샵 패스가 아니라 디텍트 엣지로 바꿔놓도록 할게요. 소스 올리면서 좀 잘못 제공해 준 것 같습니다. 디텍트 엣지로 바꿔서 어부도 보일 수 있도록 수정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개체들을 배치 다 했고요. 도형을 얹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을 보시게 되면 사각형이 크기 지시가 되어 있죠. 렉탱글 툴 이용해서 사각형을 클릭 드래그 임의로 만들어 줬고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이즈 맞추시려면 위쪽에 있는 옵션 값을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윕스는 48, 29. 색깔도 넣어주면 되겠죠. 이펙트의 내부 그림자 이너 섀도우 넣어주시게 되면 도형이 이렇게 맹그러지네요. 동글라미의 경우에는 이렇게 효과도 있고 패스파인더를 이용해서 합쳐달라라고 되어 있어요. 동글라미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가 합체가 돼야 되는군요. 일립스 툴 이용해서 일단 동글라미를 만들게요. 크기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70에 50. 알트 드래그 하면 복사하실 수 있을 거고요. 두 개를 같이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이 모든 아이들을 합체해 주도록 할까요? 윈도우 메뉴에 가시게 되면 오브젝트에 패스 파인더가 있습니다. 합체해 주겠다라고 애드 눌러주시게 되면 몽땅 다 합체가 되죠. 자, 이 친구에 대해서 지시사항에 나와 있는 대로 기본 패더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이펙트스 베이직 패더. 부드러움의 정도는 어느 정도일지 출력값을 보시고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개체들의 배치가 끝났으면 글씨를 얹겠습니다. 타입 툴 들으시고요. 클릭 드래그해서 글씨를 쓰도록 하죠. 커다란 개체들이 좀 걸리적거리면 오브젝트는 잠가주시는 게 편할 거예요. 나머지들의 글자는 소스로 제공해 준 친구에서 긁어다 쓰시면 되겠죠. 이만큼이요 라고 몽땅 다 블럭을 잡을 거고요. 컨트롤 C 복사하셔서 글자를 담은 상자 쭉 드래그해서 만들어 주십시오. 컨트롤 V 붙이면 글자가 들어갈 거예요. 블럭 잡으셔서 미리 만들어 놓은 패러그래프 스타일 적용을 하시면 되겠죠. 별 언급이 없을지라도 글자들이 가운데에 배치가 되어 있는 듯하면 우리도 가운데에 맞춰주시면 됩니다. 글자들을 몽땅 다 선택하셔서 패러그래프의 가운데 정렬이라고 맞춰줄게요. 나머지 글자들 몽땅 다 블럭을 잡을 거고요. 많으네요. 이만큼 컨트롤 C 복사해서 여기다가 놓을 겁니다. 라고 타입 툴 들을 거고요. 글자를 담을 수 있는 상자 쭉 드래그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컨트롤 V 붙이시면 글자들 들어와요. 이 안에 들어있는 글자 몽땅 다 컨트롤 A 하셔서 패러그래프 스타일에서 본문 2번 정도 되는 것 같죠? 상자에 보시면 좁은 상자 안에 글씨를 많이 갖고 왔기 때문에 넘쳐요 라고 구석에 빨강 더하기 라고 보일 겁니다. 이 친구는 넘치는 글자를 이어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상자 하나를 옆 동네에다가 더 만들어 볼게요. 쭉 드래그해서 상자를 커다랗게 만들어 줬고요.
선택 도구 이용하셔서 요 상자 선택하시게 되면 빨강색의 더하기 보이시죠? 클릭했을 때 글자가 넘칩니다 라고 해서 넘친 글자들이 보일 거예요. 옆 동네에 우리 글자 상자 마련했으니까 요 상자에다 넣을 겁니다 라고 클릭하게 되면 넘치는 글자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될 거예요. 다만 요 상자는 원래 반쪽짜리니까 하나의 단처럼 보이는데 얘는 넓게 드래그를 했으니까 이 아이에 대해서 상자를 두 단으로 나누실 수 있습니다. 창을 크게 놓고 보면 이렇게 단 하나짜리예요 라고 보일 텐데 그걸 두 단짜리예요 라고 간격은 5입니다 라고 맞춰주실 수가 있고요. 그래도 넘치는 글자는 아랫동네에다가 또 이어붙이면 되겠죠. 그 상자를 여기다가 만들 거다 라고 상자 만들어 줬습니다. 셀렉션 툴 이용해서 요 상자라고 선택하면 상자에 넘치는 글자가 있어요 라고 빨강색의 더하기 보이시죠? 클릭했을 때 이렇게 넘치는 글자를 받을 수 있고 아래쪽에 상자 마련했으니까 여기다가 놓을게요 라고 하면 넘치는 글자 보입니다. 그 상자에 대해서 요거를 오른쪽 버튼 눌러서 글자 들어있는 상자 텍스트 프레임 옵션 여기에 가셔서도 단을 나누실 수가 있어요. 뿅 찍으시게 되면 단은 2개짜리입니다 라고 넘버는 2개, 거터 간격은 5mm입니다 라고 하시게 되면 프리뷰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두 단으로 나누어지는 거 확인이 가능하시죠? 나머지 제목들을 좀 넣도록 할게요. 여기 사이사이에 제목들이 보입니다. 그 친구들은 위쪽에서 썼던 글자 그대로 복사해서 쓰면 되겠네요. 컨트롤 C 복사, 컨트롤 V 붙일 거고요. 가운데 정렬. 상자의 크기를 이리저리 조절하셔서 이제 글자들 얼추 비슷하게 맞춰주세요. 완벽하게 똑같지 않아도 됩니다. 상자를 크기 적당히 조절하시고요. 배치가 끝났습니다. 미리 보기 형태로 한번 보시면 결과물과 비교해서 가려지는 게 없는지, 배치 틀어진 게 없는지 한번 더 확인이 가능하겠죠? 파일을 저장하실 적에 하이퍼링크라든지 버튼 기능들이 제대로 됐는지는 디지털 퍼블리싱이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제일 끝자락에 EPUB 인터랙티브라고 선택을 하셔서 링크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미리 점검하실 수가 있어요. 다만 이 친구는 버전에 따라서 작동이 잘 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내가 작업을 제대로 했다면 내 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이퍼링크 넣는 걸 뺐네요. 자, 하이퍼링크도 마저 넣어주도록 할까요? 타입 툴 들어서 이쯤에다가 라고 글자 쭉 넣을게요. 글자에 대해서 하이퍼링크라고 선택을 하고요. 주소값은 똑같이 주시면 되겠죠. license.kpc.or.kr 엔터 치시게 되면 링크가 이렇게 걸렸다라고 확인이 될 거고요. 글꼴 맞춰 주셔야 되겠네요. 하이퍼링크가 잘 걸렸다라고 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밑줄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 밑줄이 별로 보기 좋지는 않다 싶죠? 이 친구는 캐릭터 스타일이 기본적으로 하이퍼링크를 걸면 하이퍼링크 스타일로 변경이 되기 때문이에요. 요거는 none이라고 바꿔주시게 되면 밑줄이 사라집니다. 다시 한번 디지털 퍼블리싱 EPUB 하이퍼링크가 제대로 걸렸다면 이렇게 손가락 모양으로 보일 거예요. 저희가 아까 버튼에다가도 링크를 걸었었죠. 이렇게 손가락 모양이 보입니다. 주소를 찍게 되면 인터넷으로 KPC 자격 사이트가 이렇게 연결이 될 거예요. 넥스트 페이지로 다음 페이지 넘어가고 프리비어스 페이지로 이전 페이지 넘어가는데 요거는 작동이 안 되네요. 또 지금은
일단 저희는 아까 제대로 넣었으니까 무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파일을 저장할 때 인디자인과 이퍼 파일 두 가지로 저장한다 라고 했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할 거니까 save. 경로와 이름 확인해 보시고 인디자인 파일 맞습니다. 저장. 한 번 더 출력하셔야 되겠죠. 파일 내보낼 거니까 엑스포트. 파일의 형식은 EPUB인데요. 그 중에서 픽스드 레이아웃이라고 정해져 있지요. 저장 단추 누르게 되면 대화창이 뜰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퍼스트 페이지가 레스터라이즈 설정되어 있는 그대로 OK 하게 되면 두 가지 형식으로 모두 저장이 끝났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문제입니다. 용지 사이즈와 파일의 이름 지정이 되어 있네요. 파일을 새로 만들 거예요. New Document. 파일의 이름 줄게요.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세 번째 문제이고요.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입니다. 크기가 210에 높이는 280. 페이지는 2장짜리로군요. 쪽은 2개. 단은 3단짜리로군요. 컬럼은 3개. 단의 간격 5mm 그대로입니다. 상하 좌우의 여백이 서로 다르죠. 링크를 풀어주시고요. 값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블리드 도련은 3mm 그대로 맞으니까 생성해주면 되겠죠. 페이지가 이렇게 어긋나 있습니다. 페이지라고 하는 메뉴 클릭하셔서 그 페이지에다 대고 오른쪽 버튼 Allow Document라는 친구를 선택하셔서 이 페이지를 옆에다 붙여주면 됩니다. 멀리 떨어뜨리지 마세요. 가까이 붙여주세요. 필요한 색상들 먼저 뽑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스와치 패널 가셔서 막내둥이 더하기 추가된 친구는 더블 클릭 색깔 값을 맞춰주시면 되겠죠? 추가합니다. 더하기 더블 클릭 색깔 값. 필요한 색상 값들은 다 뽑았고요. 글자 작업을 할 때 나중에 한꺼번에 스타일을 씌우기 위해서 단락 스타일을 먼저 잡도록 할게요. 패러그래프 스타일에서 베이직 패러그래프 영문판이기 때문에 기본 글꼴이 영문으로 되어 있어서 한글을 쓰면 깨져 보입니다. 글꼴을 한글 글꼴로 바꿔줄 거고요. 베이직을 기반으로 해서 더하기 추가된 친구는 더블 클릭해서 중제목부터 만들도록 할게요. 사이즈는 크기 13, 리딩은 행간 19, 트래킹은 자간 마이너스 40. 글자의 색깔은 미리 스와치로 뽑아놔야만 선택할 수 있었어요. C100에 M70. 베이직을 기반으로 해서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단락의 경계선이라고 하는 건 패러그래프 룰스라고 하는 친구로 가시게 되면 아래쪽에다가 넣을 거니까 below라고 ON을 시켜주셔야 그 아이에 대해서 값을 지정할 수 있어요. 두께값은 0.5. 색깔은 글자의 색깔과 같은 색깔이죠. 그래서 컬러는 텍스트 컬러라고 줄 거고요. 윕스는 컬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자만큼만 밑줄이 들어간 게 아니라 전체에 다 들어가 있죠. 컬럼이 맞군요. OK 단추를 눌러서 소제목도 만들었어요. 반복하세요. 베이직을 기반으로 해서 추가한다. 시작 표시 문자라고 하는 건 드랍캡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거기에서 몇 줄만큼 그리고 몇 개가 커지는지는 결과물을 보시고 2줄만큼 글자 2개가 커지는구나 라고 하는 걸 보시면서 확인할 수 있겠죠. 라인도 2개, 캐릭터도 2개.
필요한 단락 스타일을 다 뽑았으니 베이직으로 돌아오세요. 마스터 페이지를 설정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페이지의 번호와 면주가 들어가 있군요. 페이지에 가시게 되면 A 마스터가 있을 겁니다. A 페어런트라고도 하죠. 그런데 문제에서는 B 페어런트, B 마스터라고 되어 있죠. 그렇다면 페어런트를 하나 더 모셔야 되겠네요. 거기다 대고 오른쪽 버튼 New 페어런트라고 하게 되면 B 마스터가 생길 거예요. 넘버 오브 페이지는 2장짜리 만들 거니까 2라고 주면 되겠죠. 오케이.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역시 계속 A에 종속되어 있네요. 이 페이지 자체에다가도 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Apply Parent라고 선택을 할게요. 지금은 A 페어런트를 모시고 있는데 나는 B 페어런트로 갈아타겠다. 모든 아이가 그랬으면 좋겠죠. 올 페이지라고 오케이 하면 모든 아이가 다 B 페어런트를 모시게 됐습니다. B 마스터로 적용이 끝났고요. 페이지의 번호를 넣도록 할게요. 지금 마스터 페이지가 파랗게 불이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글자를 쓸게요. 가운데쯤에다 쓸까요? 클릭 드래그해서 글자 쓸 수 있도록 커서가 깜빡깜빡하면 타입 툴 누르셔서 인서트 스페셜 캐릭터 마커스의 커런트 페이지 현재 페이지 번호 들어가세요 라고 했더니 B마스터에 종속되고 있다 라고 보이죠? 페이지 번호에 대해서 지시사항에 나와 있는 대로 타입 뉴로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별 얘기는 없지만 글자는 이 상자의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운데 정렬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거기에 면주도 넣고 선도 넣어야 되니까 다시 그 상자 만들도록 할까요? 쭉 드래그해서 첫 번째 페이지에 선도 그려줄게요. 라인 툴 이용해서 그려주겠습니다. 선에 대해서 그 길이와 두께값이 정해져 있죠. 랭스가 60, 선의 종류가 점선, 도트, 선의 두께값은 2, 색깔 값도 맞춰줘야 되겠죠. 한 세트를 잘 만들었으면 알트 드래그해서 옆 동네에다가 가져다 놓을게요. 두 번째 페이지에 있는 글자 바꾸도록 할게요. 마스터 페이지의 작업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일반 페이지에서 작업하면 되니까 일반 페이지로 왔다라고 파란색으로 물드는 거 확인하시고 작업하면 되겠죠. 소스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불러오는 거 플레이스 컨트롤 D 누르시면 더 빠르다. 오브젝트에 클리핑 패스 가장자리를 감지해라 디텍트 엣지 텍스트 감싸기라고 해서 글자들이 밟고 지나가지 못하도록 세 번째 옵션 어느 정도를 방어막 칠 건지 5mm만큼이요 라고 지시사항대로 맞춰줬습니다. 개체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나중에라도 순서 바꿀 수 있어요. 어레인지, 샌드 투, 백. 1급의 15번의 경우에는 그라디언트 페더를 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오른쪽 버튼 이펙트스 그라디언트 페더. 결과값 보시고 방향 맞춰주셔야 되겠죠? 1급의 17번 같은 경우는 불투명도를 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개체를 선택하시고 위쪽에 보시게 되면 100% 진하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 거 50%요 라고 하면 흐리멍텅해지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1급의 18번은 동글동글하게 들어가야 되는군요. 네모지게 들어가는 거라면 그냥 데리고 오면 되는데 동그랗게 데리고 오려면 동그란 프레임에 가둬놓도록 해야 됩니다. 왼쪽에 도구 상자 중에서 일립스 프레임이라고 하는 동글동글 프레임이 있어요. 클릭 드래그 하셔서 동그라미를 만들어 줄 거고요. 정원을 원하신다면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당기시면 정원이 될 거예요. 텅 비어 있는 동그라미가 만들어질 텐데요. 만들어진 이 친구를 기반으로 해서 컨트롤 D를 누르게 되면 그 안에 이미지들이 갇히게 될 겁니다. 열기. 안쪽에 들어있는 아이 동글동글 구슬 보이시죠? 꾹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그림이 보입니다. 어떤 아이가 보여야 될지를 적당히 배치하시면 되겠고요. 하나를 잘 만드셔서 복사해서 쓰겠습니다. 알트 드래그해서 갖다 놓으시고 알트 드래그해서 갖다 놓으시고 안에 들어있는 그림을 바꾸고자 한다. 동글동글 구슬을 꾹 누르고 기다리시면 이렇게 안쪽에 그림이 보여요. 나머지 도형들을 얹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에 대해서 크기가 지정이 되어 있죠. 사각형을 선택하시고요. 클릭하시게 되면 대화창이 뜹니다. 미리 크기를 지정해서 만들 수도 있어요. 그 크기에 대해서 색깔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는 대로 제작을 해주시면 되겠죠. 모퉁이 둥글게라고 지시되어 있는 대로 값을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원에 대해서는 아래쪽에 이렇게 깔아놓고 그 위에 그림을 얹어줘야 되니까요. 얘를 만들어준 친구는 맨 뒤로 빼셔야 되겠네요.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send to back. 개체들의 배치가 끝났습니다. 글씨를 얹도록 할까요? 타입 to 들을 거고요. 클릭 드래그해서 글씨를 쓸 겁니다. 글자에 선에 대해서도 따로 색깔을 줬군요. 맞춰주셔야 됩니다. 나머지 짜잘짜잘한 글자들은 미리 만들어져 있는 소스 텍스트에서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죠? 이만큼이요 라고 컨트롤 C 복사하셔서 글자 담을 상자 클릭 드래그해서 만들어 주시고요. 컨트롤 V 붙이시면 바로 적용이 되죠. 만들어져 있는 글자 스타일을 적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C 복사 글자 담을 상자 클릭 드래그해서 만들어 주시고요. 컨트롤 V 붙여줍니다. 미리 만들어져 있는 패러그래프 스타일 적용하시면 되겠죠? 그 상자에 단을 세 단으로 나누도록 할까요? 오른쪽 버튼 텍스트 프레임을 단 3개짜리로 간격은 5mm로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글꼴 컨트롤 A 몽땅 다 선택할 수 있겠죠. 본문 2번이라고 적용할 거고요. 제목 부분만 제목으로 맞춰주면 되겠네요. 소제목에서 글자와 밑줄이 너무 달라붙어 있죠? 패러그래프 스타일 가셔서 소제목을 다시 불러낼게요. 패러그래프 룰이라고 저희는 밑줄 그어줬고 색깔과 윕스 여기까지만 맞춰줬는데 간격을 좀 오프셋 떨어뜨려 주도록 할게요. 마이너스라고 오케이 하시게 되면 이렇게 오히려 더 안쪽으로 붙습니다. 요 아이를 플러스 값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어느 정도로 띄울 건지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1도 좋고 2도 좋고 지시사항이 없으니까 떨어뜨렸다라고 하는 성의만 보이시면 돼요. 개체를 다 배치하고 나면 미리 보기 형태로 확인을 하시면 되겠네요. 가려진 게 없는지 혹시 틀어진 게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파일을 저장하면 됩니다. 이 친구는 인디자인 파일 하나로만 저장하면 되겠네요. 왼쪽 꼭대기 파일 저장할 겁니다. 세이브. GTQ라고 하는 폴더 안에 3번으로 인디자인 파일 저장하시면 마무리가 되겠네요. 여기까지 2023년 1월달 A 유형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열심히 연습하셔서 다음번에는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